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대통령이 공감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오늘부터 15%로 낮아집니다. 가격 역전 현상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은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출석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지핀 이튿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법원이 정치를 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곤 입법 사항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거나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이번 국민반역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건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라도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다.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계엄 같은 것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가 이례적으로 전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는 극단적 정치 지형이 불러온 비극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한 다음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 여당이 임명직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표현이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기사가 일부 보도됐고 강 대변인은 첫 브리핑 뒤 1시간여 만에 또 연단에 섰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 이후 잦아드는 듯했던 논란은 브리핑 속기록에서 공감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재차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문제 제기 뒤 해당 표현은 다시 속기록에 담겨 공지됐지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하려는 의사는 없었단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임명 권력은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자칫 대통령실까지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치는 건 부담이 큰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야당은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의 화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이 같은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주장하자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 속 살생 계획을 상기시키며 계엄의 심각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인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마치 노상원 수첩을 두둔한 것처럼 발언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도 다시 촉구했는데 아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진정한 내란 정권은 이재명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이 공개된 걸 두고 부관 참시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영상이 유출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는 외교와 통일안보 분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지아주 구금 사태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뿐 아니라 3특검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향배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소속 5선 국회의원.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에 붙인 수식어입니다. 특검은 이런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로부터 교단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캄보디아 사업 관련 차관이 승인되는 등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정보를 흘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서관을 통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몰래 접촉하는가 하면 헌법 정신을 무시해 중형도 예상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허위 진술만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한학자 총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뻗어나가는 통일교 사건 규명은 물론 특검마다 붙잡고 있는 야권 정치인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의원을, 최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자진 출석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이나 18일 중에 나가겠다는 한학자 총재 측 입장이 수사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입니다. 한 총재가 자진 출석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소환 날짜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 측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가 부정매기 재발에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고 또 2, 3일 내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한 총재 측에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 역시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 여부까지 통일교를 향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산업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 나설 예정인데요. 먼저 후속 협의를 마친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당장 오늘부터 15%로 낮아지면서 미국에서의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이번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릴레이 방문입니다. 국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방식을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투자를 간접 지원할 생각입니다. 반면 미국은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수익 배분도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9대1로, 회수 뒤에는 1대9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국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받은 일본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후속 협상을 마친 일본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도 먼저 적용받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협의를 무작정 서두르진 않을 방침입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해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 시장 신규 개방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 즉 세부 사항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달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대부분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하고 단기간 내 자국 내 특수 목적 법인에 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 투자 비중은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보증으로 채우길 원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이릅니다. 대량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준기축통화국인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300억 불을 넘기가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걸 무제한적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시장에 풀리는 달러의 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수업 우리도 해줘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미국에 천문학적 돈을 주느니 우리 기업에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를 25% 물게 되면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 줄 것으로 보이는데 3,500억 달러를 주고도 트럼프의 변덕에 시달리느니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 기재부 당국자는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정부 발표에 힘입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손희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3,400선을 가뿐히 뚫으며 뛰어올랐습니다. 한때 3,420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들어 오름폭을 줄이며 3,40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3,400선을 넘으며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기관과 달리 외국인 홀로 2,6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대형 반도체 주식도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34만 원 선을 넘어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상승한 8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코스피 3,400의 배경으로 반도체주 강세와 더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조가 재확인된 점이 꼽힙니다. 개장 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증시 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뿐만이 아니라 배당소득세율 그리고 자사주 개입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 기대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0.8원 오른 1,389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에 비해 비싸지는 가격 역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오는 18일 현대차가 뉴욕에서 여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 집단은 엄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8회 항공산업 자폐어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립니다.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0여 곳이 참여해 청년과 중장년층을 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주택자가 구입한 빌라, 연립 등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승용차에 내려 취재진 앞에 섭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건데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업 공개 과정에서 상장하지 않거나 늦어질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투자자들이 방 의장 측 설명을 믿고 비상장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융당국은 이 시기 하이브가 이미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고 상장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비상장 주식은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주축이었던 사모펀드가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방 의장은 기한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사모펀드의 지분을 되사주고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내용의 비공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도 이뤄지지 않은 이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방 의장이 얻은 이익은 1,900억 원대에 달합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방 의장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울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행인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밖으로 내립니다. 몇 발짝 발을 떼던 순간 차가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차가 움직이는 걸 본 운전자가 손을 흔들며 뒤쫓지만 잡기는 역부족. 포기한 듯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차는 속도가 붙어 내리막길을 그대로 내려갑니다. 저는 처음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자분들이 막 가보더니 운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아마 거기서 누가 차를 사이드를 안 당겼거나 그래가 후진으로 그냥 여기 내리막길이잖아요. 승용차는 100m 거리를 가속이 붙은 채 내달렸고 도로 옆 노점을 둘러보던 70대 부부와 상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중상을, 상인은 병상을 입었습니다. CCTV상 봤을 때는요,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거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오작동했겠느냐 그래가지고 추정을 하는데요. 과수 지금 우리가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수미터 옆 식당 노천에는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터라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7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이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며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해경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사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화꽃 재단 위에 해경 정복을 입은 사진이 놓였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숨진 34살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해양경찰인 것에 대해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진 친구였다며 이 경사를 기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재석아, 정복을 입고 좋아하던 네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어머니는 이번 달 생일 때도 휴가 없이 일했던 아들을 위해 미리 사놨던 운동화를 직접 주지 못하고 재단 위에 놓았습니다. 이 경사는 구하러 간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 건넨 뒤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밀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징과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됐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 경사의 연결식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엄수됐지만 당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인데도 이 경사 혼자 출동했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실 보고 역시 1시간 넘게 늦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추가 인원만 보냈으면 재석이 살았어요. 해경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의문점을 규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을 질 것이며 다만 사고 당시 조치에 대해 유가족은 물론 해경 내부 반발까지 나오는 만큼 해경이 구성하는 기구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진실 은폐 논란 속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근무지 파출소장이 고인의 동료에게 쓸데없는 얘기 말라며 사실상 입막음 시도 취지의 통화를 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입니다.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건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동료 억울함이 없도록 외부 기관의 엄정 조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 수장의 사의 표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이 경사가 생전에 근무했던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장과 팀원 사이 통화 내용, 말조심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릅니다. 똘똘 뭉쳐야 한다거나 눈물만 흘리라는 등 내부 단속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2주간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대처와 후속 대응, 진실 은폐 논란 등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잇따른 총기 폭발 사고에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달 말까지 육해공군과 직할부대 소속 전 장병, 군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시행합니다. 장병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훈련 중 폭발 사고로 다치는 일이 속출하자 말단 소대급부터 전군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작전 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그리고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응급 의료 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타선과 관행 때문에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살펴 이어지는 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육군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민간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안전관리 의무는 민간 사업주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되지만 군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와 달라 책임 범위가 모호하단 겁니다. 훈련이나 작전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적용하긴 어렵지만 군이 발주해 도급이나 용역을 맡긴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 국방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군의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지 따져보는 차원이라며 장병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산정동에 있는 지하차도를 달리던 택배 화물차가 행인을 쳐 차도를 건너던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학원 승합차가 승용차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저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방면에서 달리던 1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종된 20대 틱토커가 전북 무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인근에서 체포된 50대가 살해 혐의를 인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골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과거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권위가 일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 보호대를 채우고 팔을 조여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비녀 꺾기가 행해지고 있다며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산재 왕국 오명을 벗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재 사고 반복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부과 기준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를 산재왕국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정부가 이 목표를 세우고 예방과 제재를 축으로 한 범정부 노동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방 분야 주목할 정책은 건설업 원청, 즉 발주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하청이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게 심사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넣어 계약 단계부터 적정한 공사 일정을 확보하도록 민간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제재 강화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거라며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연간 다수 사망업체엔 영업정지,
3년간 3번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산업재해에 대한 즉각적 실효적 제재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던 과태료 부과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관리 책임엔 공감하지만 막대한 과징금 등이 기업 경영을 제약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추진에 앞서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징금 숫자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겠다며 논의 창구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번째 무역 협상에 나섰습니다. 짧게는 내일 틱톡 매각 시한, 길게는 11월 관세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4번째 관세 협상에 나선 미중 고위급 대표단. 이번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만났습니다. 현지 시각 14일에 열린 첫날 회의는 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4차談판의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은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시한이기도 합니다. I may or may not. They're negotiating TikTok right now. We may let it die or we may, I don't know. It depends. Up to China. It doesn't matter too much. 이번 협상 직전 미국 산업안보국은 중국 기업 23곳을 수출거래 제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와 항공우주연구소 등인데 러시아와 이란의 무기 개발을 도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의 반덤핑 조사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추가 조사도 결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9月14号起，中美双方将在西班牙举行经贸会谈。美方此时对中国企业实施制裁，意欲何为？ 이런 치열한 줄다리기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수장이 잇따라 통화하며 의제를 조율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회담 일정은 양국 간 관세 난타 전에 두 번째 90일 휴전이 끝나는 11월 10일 이전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맞물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모레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여름 유럽 대륙을 휩쓴 극심한 기상이변의 피해액이 430억 유로, 70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대학과 유럽중앙은행의 공동 연구진은 올여름 폭염과 가뭄,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430억 유로로 추산했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장 큰 피해를 봐 각각 100억 유로, 16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현지 시간 15일 오전 한때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가 복구됐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미국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4만 3천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사령관도 스타링크의 통신 장애가 최전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30분 뒤에 서비스가 재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 상륙 작전이 75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참전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륙 작전을 재연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쪽 하늘에서 대잠 헬기가 인천 앞바다에 등장해 혹시 모를 적의 잠수함과 매복을 탐지합니다. 뒤따른 헬기에서는 작전 요원이 해상으로 침투합니다. 이어 전투 요원을 태운
상륙 장갑차들이 상륙에 나섭니다. 상륙에 성공한 장갑차가 병력을 전개하자 경계에 들어간 병력이 성공을 확인하고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이처럼 재현 행사를 포함해 기념 행사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이 역사적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오늘과 같은 행사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 등 22개 참전국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26명의 입장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는데 호주 참전용사 레그 샤프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월미공원에서는 작전에 참여한 8개 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동인천역 남광장에서 출발해 중구청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졌고, 인천시와 프랑스 노르망디 레종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평화안보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 속에 75주년 기념이 치러지긴 했지만 유정복 시장이 애초 구상을 밝힌 참전국 정상들과 함께하는 국제행사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표단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방문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신임 IOC 위원장의 고향 나라인 짐바브웨에서도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밑바닥 다지기를 이어갔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륙 국가인 짐바브웨 제2도시 불라와요. 불라와요에서는 처음으로 가시나 부채 등 한국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K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Oh, I really love this event. As a person who loves Korean culture. 차분했던 체험장과는 달리 공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약간 잊힌 줄 알았던 강남 스타일에 흥분하고 요즘 뜨고 있는 캐대언이 오르자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다소 생소할 것 같은 우리 판소리와 사물놀이 공연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Beautiful, exciting. We really enjoyed it. And we wish that this performance can continue as during the festival in Bulawayo here in Zimbabwe again. Thank you. 감사합니다. K 페스티벌은 다음 날 짐바브웨 수도이면서 제1의 도시인 하라레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저가 무대였는데 이번에는 각국 외교관과 짐바브웨 정치, 사회, 스포츠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된 초청 대상이었습니다. Appreciate and have seen how great the traditional sound of South Korea through its arts, through its music and through its dance. It has been an amazing.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전라북도는 올림픽이 스포츠 행사이면서 또한 문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컬처의 뿌리이자 심장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힘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짐바브웨는 얼마 전에 새로 선출된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의 고향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곳 현지에서 물어보니까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단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곳 아프리카까지 달려온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짐바브웨 불라와요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초구 끝에 걸리면서 뒤쪽에 파울. 김 선수가 지금 뛰어내야 한다는 의식적인 공을 하고 있죠. 보시면 있었군요.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이 있었군요.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2할 1, 2, 109개의 안타가 있는데 그게 홈런이거든요. 연일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2.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납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저녁에 중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강릉 25.3도, 안동은 21.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8도, 대전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쪽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늦더위도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